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죠. 우리 사업 시행 절차에서 나오는 상이 나오네요. 이것이 조금 어려운 상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이고, 저 편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저번 시험에 2개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처분 계획 가기 전까지의 37번까지 문제인데, 이것이 좀 어려운 상이 좀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일단. 자, 일단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는 잠시 설명 좀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조합 등이 이제 사업의 시행자가 설정이 딱 되어집니다. 되어지면은 이제 시행자, 특히 조합이겠죠. 조합 설립 딱 되어지면 이 조합들이 이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시행 계획서입니다. 이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이제 인가받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자, 인가는 이제 지역을 인해서 발표 고지를 당해주겠죠. 근데 이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신청하기 전에 보시면요, 요전입니다. 하기 전에 우리 사업 시행 계획은 조합이 하는 사업들은 조합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에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다. 찬성을 얻어야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시행 사업은요, 몇 명 안 되니까 요들 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인가할 때의 절차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인가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인가할 때 보시면 해당 그 장소가 주택 재건축 사업인데, 재건축 사업은 단지 안 말고 단지가 아닌 곳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이 아닌 곳은요, 구역 지정할 때 심의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때 요 아닌 곳에 있는 건축물들 상태를 심사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거치고 심의 여부를 결정해줍니다. 라는 말이 또 보입니다. 또 요 구역에서 200m 근처에 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교육관과 협의해서 이 학교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관과 협의를 하는 부분도 있다. 다음 부분이 또 등장합니다. 또요, 이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지정개발자가 하는 개인 소유자, 개인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요, 이들의 사업 시행 실패를 대비해서 정비 사업비의 20% 금액의 발비를 예측해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점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 가지고 인가 유무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자, 일단은 이제 사업시행 인가는 시장 한다. 사업시행인가 보시면 단지 아니든 밖이든 간에 사업시행 인가는 전부 다요, 시장 군수만이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도지사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번 바로 X네요. 2번 보시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을 인가 신청하기 전에 총회를 통해서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였고 인가 신청한다. 2번 나왔습니다. 맞고요. 3번 가시면 사업시행 인가할 때 사실 일반 공람을 합니다. 뭐 문제가 없고 4번 가시면 아까 이 설명했었죠. 4번 가시면 여기입니다. 4번 가시면 임시 수용시설 보시면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주택 보시면 주거 개선 사업, 산동의 사업이요. 요 사업을 할 때 보시면 이 사업은요, 이 임시 수용시설 등 설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위해서 그 인근 지역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 있다. 지방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이 있다. 또는요, 공공단체 소유 토지나 건물이 있다. 또 개인 소유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이걸 위해서 강제 일시 사용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국가나 지방은요, 그 해당 그 토지나 건물이 확정되어진 경우 외에는 거부할 수가 없고 쓰게 되면 무상으로 그것을 임차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나 공공은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 사용하겠죠. 근데 유상 어떤 손실 보상을 하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고 나서 사업시행이 끝나면 사업시행 이제 30일 안에 철거 등 원상 회복 복구는 해야 된다라는 어떤 업무가 딱 붙는 사업이죠. 해서 보시면 4번 사항 보시면 사용료 면제된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요, 5번 사항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점심에 했던 문제네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철거되는 분들의 어떤 세입자분들 권리 보호는 해주지만 권리 기한은 보완해준다. 그래서 금전 반환 청구를 사업 시행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 설명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23번 문제입니다. 시공회사의 시공자 선정 문제도 이제 이것도 하나 나온 적이 있었죠. 시험에 보시면 조합이 하는 사업들은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이유입니다.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시공회사를 선정을 한다랍니다.
또요, 우리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시행 사업은 이들이 사업 시행인가 정비 사업의 시행인가 요걸 받은 이후에 선정을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할 때에는요, 시행자가 되었다는 시행자 지정 고시합니다. 이 고시하고 난 이후에 선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할 때 주민대표회의가 있다.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한 회사를 선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 딱 가시면 조합이 할 때는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에 선정한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합 중에서. 오늘 2번 가시면 이때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조합원은 총회에서 선정하되 선정 방법은요, 그들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도 맞습니다. 3번은요, 조장인 정비사업을 토지정 소유자 시행 사업일 때는요, 사업 시행인가 받은 후에 규약에 따라서 선정한다. 그들 규약에 따라서 선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보시면 시장 군수가 하는 사업은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하고 난 후에 선정한다. 사업 시행인가가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근데 5번 가시면 이 경우를 할지라도 주민대표가 추천한 데를 또 선정을 한다. 5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4번입니다. 24번 주택 재건축 사업만 가지고 지금 시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번 질문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일단 요 사업 보시면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하고 노후분양금을 밀집이 되어진 장소다 해서 양호란 말이 딱 등장을 하죠. 그래서 기억지문 기억입니다. 기억지문 가시면 이제 맞는 편 되겠죠. 그 다음에 리연 가시면 요 사업의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동의 요건이 있죠. 그건 좀 복잡하죠. 단지 전체에서 4분의 3, 4분의 3, 각동에서 3분의 2, 2분의 1이죠. 보니까 단지 전체는요, 4분의 3,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리연은 X네요. 그 다음에 티귿 가시면 이제 티귿은 요거네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때는요, 건축허가 받을 때, 이겁니다. 요건 이 사업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이요. 주거환경 개선, 산동네 개선 사업할 때 다시 재입주하시는 분들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티귿 맞네요. 그 다음에 리얼 가시면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보시면 요 조합원 지위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이지만 하지만 이 경우에도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으면 양도양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네요. 양도양수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리얼이 X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D가만 맞죠. 해서 보시면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25번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24번 문제가 답이 지금 4번 돼 있죠. 해설은 지금 정확한데 답은 이게 4가 아니고 2번입니다. 2번. 오타네요. 24번의 문제는 답은 2번.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기억과 D가 옳고 니은과 리을이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시고요. 다음 25번입니다. 재건축 사업답 설명이네요. 재건축 사업. 옳은 것은 무엇이냐? 저번 시험 문제였습니다. 주택 재건축할 때 토지 등 소유자 어찌됩니까? 다른 사업은 다 떠는 돈인데 이것은요, 구역 안에 있는 경우는 구역 안에서 보시면 어떤 건물 소유자는 동시에 동시에 그 부속 토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건물과 토지가 일체가 되어야 된다 그 표현이죠. 해서 보시면 1번 질문 X네요. 또는 아니고 이제 건물 소유자와 부속 토지의 소유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X가 되겠습니다. 2번 가시면 이 재건축 사업은요, 구역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 특징이죠. 재건축에 대해서만 구역이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다 하니까 보시면 포함될 수 없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죠. 항상 모든 조합에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요, 구성 신고가 아니고 구성 승인 맞죠. 승인 받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보시면 신고가 아니네요. X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건축물 매매로 인해서 조합원 권리를 이전되어서 조합원은 신고입니다. 우리 조합원 지위에 양도양수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양수가 되어진 이 상황 전체 조합원한테 의견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자, 조합 동의 없이도 신고할 수, 신고만 알리기만 하면 된다. 해서 4번 질문은 맞습니다. 자, 안전진단은 항상 안전진단 비용은 원래 시장 군수가 부담한다 이렇게 말하죠. 해서 5번 질문 시도부담 X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26번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27번입니다. 사업 시행 순서 절차 맞추는 문제 과거에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풀어보십시오.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구역 지정 신청, 조합 설립 인가, 그 다음에요 사업 시행 인가, 그 다음에 분양 신청,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그 다음에 착수, 그 다음에요 준공 인가와 이제 공사 완료 고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고시,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풀어보시는 문제 밑에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28번 가볼까요? 자,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없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인데 여기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근데 보시면 1번입니다. 건물 철거는요. 건물 철거는 공사할 때 철거합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마지막 계획이 바로 관리 처분 계획할 때 이것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1번은 이게 포함이 안 되고요. 기타 건물의 배치와 기타 각종 어떤 건축 계획 등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가보시면 사업 시행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저번 시험 문제네요. 그래서 시장 군수는요.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지정 개발자 시행 사업일 때 보시면 20%까지 예측하게 할 수 있다. 해서 보시면요. 이 22점 30%가 아닙니다. 30%죠. 20%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바로 X네요. 다음에 이번에 사업 시행 계획서에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정비 사업을 하는 구역 내에 각종 어떤 범죄 방지 대책을 당연히 그 철거 딱 했을 때 살기 전에 운 맞을 수 있으니까 그 범죄 방지 대책을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맞고요. 3번 가시면 자 구역에서 200m 안에 학교 등이 있을 때 보시면 교육감들과 협의한다. 3번 딱 나왔죠? 맞습니다. 또 4번 가시면 구역이 아닌 곳이 포함이 딱 되어지면 재건축할 때 건축이 심의를 거친다 했죠? 4번이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5번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받은 이후에 대지 면적을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때는요. 변경 신고 경미한 사항을 봅니다. 그래서 사업 면적 10% 변경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사항은 어렵지만 여기까지 나온 적 있지만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에 역시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차는 문제가 딱 나와 있죠. 각종 어떤 정비 사업을 공사할 때 필요한 사항 다 포함시킵니다. 근데 3번 보세요.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 문제군요. 사업 시행 계획이 아니고요. 이 정비 사업한 그 조합 내부에서 정관에서 조합은 할당분, 기타 일반 분양분을 나누어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요 조합 정관에 포함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여기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 다음 페이지 31번입니다. 기타 사업 시행 설명이 쭉 되어져 있네요. 자 일단은 31번에 1번 보시면 맞네요. 정비 사업 시행으로서 권리 기한 보호를 안 해주니까 이제 임차인들이 이제 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 바로 권리 계약을 해지하고 이제 뭡니까 전세금 등의 반환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맞고요. 2번입니다. 이렇게 전세금 등에 대해서 계약 해지로 인해서 금전 반환 청구 행사는요 원래 원칙은요 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청구한다. 근데 땅 주인 돈이 없어.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조합한테 대신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맞아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X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 3번 질문 X네요. 금전 반환 청구는요 사업 시행자가 대신 해주는 것뿐이지 원래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시행 편리를 위해서 땅주 조합원들이 돈이 없으니까 조합원들한테 딸려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배상 보상을요 먼저 시행자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구상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대신 먼저 해줄 뿐이지 부담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고요. 4번 보세요. 금전 반환 청구를 대행하는 것은요 정의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돈을 빌려준 것이겠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를 합니다. 안 하면 압류해서 경매 청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3번 4번 보시면 그 내용이 딱 나와 있죠. 5번 보시면 관리처분규에 인가 있으면 바로 다음날 철거합니다. 철거하니까 권리자들 임차인들 권리는 보호해줘도 임차인들 권리 보호 기간 그 의무 기간, 보호 기간, 거주 기간 이것은 보호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보호 기간은 계약 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업 시행령 조치가 쭉 나와 있죠. 아까 저희가 1번 지문 32번에 1번 중앙인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은요 임시 수용 시설 등 설치의 사항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었죠. 1번 지문 맞습니다. 또요 2번 가시면 이럴 때 국가 등한테 요 청구를 딱 했을 때 보시면 확정되어진 경우에는 거부할 수가 없다. 또 무상으로 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또 3번 가시면 주간 개선 사업을 할 때는요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된다. 면제됩니다. 그래서 3번이 X네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당연히 어떤 임차권 등의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권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그만큼 했던 사항이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우리 조합도 사업을 할 때 조합 설립인가 1현재 전체 조합원의 공유 토지인 토지는요. 조합의 소유권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5번님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단은요. 전체 일단 신탁 위임이겠죠. 나의 어떤 소유에 관한 권리를 일단 조합한테 일시 신탁하고 나서 조합이 다 사업한 다음에 다시 소유권 이전을 딱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많이 표현되겠습니다. 33번 갑니다. 사업 시행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한테 인가 신청을 한다. 예, 역시나 1번 맞죠. 또 사업 시행 기획을 세울 때 원래 원칙입니다. 몽땅 다 철가는 원칙이죠. 몽땅 다 철가는 원칙인데 이 구역 내에서 지연지가 얼마 안 되는 건물이 있더라 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가자, 존치하자, 망배두자. 또 이것은 그냥 리모델링만 하자. 이렇게 다 철가지만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해당 건물 주인의 동의 필요한데 이 건물이 집합 건물이라고 한다면 전체 구분 소유자 수의 3분의 2와 연면적의 3분의 2의 동의를 각기 얻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어쨌든 전체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어떤 건축물이 아니고 부대시설 등을 위치를 변경할 때 역시 변경이 되어지니까 변경 인가 신청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정도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임시 수용시설에 관한 문제가 또 나오면서 요 공공이나 개인 소유하고 있는 요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했을 때는 이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수용 또는 사용했을 때에는요 사용료를 면제한다 했었죠. 그래서 5번, 4번 정도 맞습니다. 5번 가시면요 우리가 보시면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개발 사업입니다. 이 재개발 사업 할 때 보시면 이것들이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있거나 또 시도 조례에 들어가는 지역 안에 있을 때는요 일정 비율의 어떤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데 소형 주택을 지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어디에 요 규모의 주택을 어디에 인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이때 보시면 인수가 참 많지만 이때는 시도에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인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5번 사항이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34번입니다. 기타 승인사업 시행하는 조치자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역시 1번, 2번은 바로 요 얘기 나왔어요. 이 주건 개선사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보시면요 임시 수용 등 조치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맞고요. 요 문제는요 좀 앞서 했던 내용과 똑같은 문제가 나왔죠. 34번 문제는요 보시면 32번과 문제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네요. 34번은 32번과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더블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통과하시고요. 35번 갑니다. 사업 시행자 설명이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 되겠네요. 1번 정비 사업의 사업 대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요. 원래 조합이 하는 사업들, 조합이 하기 어려우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시장군수 등이 이 사업을 대신 해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하든지 또는요 주택공사 등으로 대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행은요 부탁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돈 받고 해요. 그러니까 대행은 할 때 이 대행자 이름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되 시행자들 계산으로 돈 내어서 이들의 재산과 업무를 집행관리해 준다. 그러니까 나중에 대행 비용 달라 비용 청구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돈을 안 내나 그러면요 요들한테 들어갈 각종 어떤 토지나 건물을 압류해서 경매 청구 행사를 할 수 있다. 바로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밑에 1번 지문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대행자들이 이 시행자한테 각종 어떤 비용 부담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한테 물어보고 승인 받고 해라. 이런 것이 이번에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상은 또 이거죠. 주한 개선 사업 등 할 때 보시면 임시 수용시설 조치하는데 보시면 자 지방자치단체한테 청구할 때 거부할 수 없다. 근데 그 토지나 건물이 제3자한테 팔기로 되었다 등 확정이 되어지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상 보시면 제3자와 이미 팔기로 계약했다. 그러면 당연히 청구를 거부할 수가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3번 질문에 X네요. 4번입니다. 시공자와 시공계약 체결할 때는요 건물 철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철거도 시공자가 해라. 따로 철거업자 부르지 마라. 바로 그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상도 맞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러한 예치금 있죠. 예치금. 이것은요. 사업이 끝나고 청산금이 다 청산 딱 되어지면 이것을 반환해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5분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특례가 쭉 나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기타 특례 사업 특례 문제네요. 보시면 이것도 설명이 이미 되었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받으면 근무를 철거할 것이니까 각종 어떤 전사나 임차권에 대한 권리 계약 기한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가시면 건물 일부를 존치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계획을 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해서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상이 상당히 중요하죠. 3번 상은 주택 재건축할 때 보시면요. 주택 재건축입니다. 주택 재건축할 때는요. 그 조합에 설립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할 때 설립 동의 필요해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 이 설립 동의가 필요한데 이 설립 동의입니다. 단지 전체에서도요. 보시면 4분의 3, 4분의 3 동의 필요하고요. 개별 각 동마다도 보시면 3분의 2, 2분의 1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단지 전체에 보니까요. 단지가 있는데요. 우선 101동, 102동, 103, 104, 105, 106, 107, 108, 109 있습니다. 자, 딴 동은 다 탄생해서 요것은 갖추어졌습니다. 갖춘데 여기는 한 개의 동이 딱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전체 사업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택 재건축 사업에 요 전체 조합 설립인가 동의를 맞추기 위해서 반대하는 이 동이 있으면 이것은 강제 불환입니다. 이쪽만 강제 불환을 해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사업 시행 인가와 조합 설립인가를 딱 내어줍니다. 이럴 때 먼저 미리 사전에 참가하자 협상을 합니다. 하는데 협상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된다. 그러면 요 사실에서 법원입니다. 법원한테 토지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 분할 청구만 딱 되어지면 확정이 안 되어도요. 요거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와 조합 설립 인가를 내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 4번에 딱 나와 있죠. 예, 맞고요. 또 5번까지 분할되어 나간 이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할 때 보시면 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조합의 설립 인가 등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요 말이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번이 X죠. 2번은요. 그 분할되어 나간 이 토지 면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요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이 할 수 없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지금 제가 밑에 지금 설명한 것이 지금 밑에 37번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처음에 36번에 있는 문제를 지금 보고 있다가 일단 넘어갔네요. 그래서 36번에 3번 질문 바로 요 설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36번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정비 사업일 때도요 토지 강제 수용권이 발생합니다. 근데 수용권 발생 시기는요 정비 사업의 시행 계획서 인가 요 받는 요 고시한 시점부터 이 사업은 공익 사업 인정이 되어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자들 빵 팔고 나가세요. 수용권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위에 4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36번에 5번 질문 중요합니다. 우리 산동네죠. 주한 개선 사업 또는 산동네입니다. 산동네인데 요 사업 대부분 다 산동네에서 합니다. 산동네의 어떤 토지 용도 지역은 대부분 다 보시면요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전용 주거지역 일종입니다. 일종 아니면요 보통 녹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지역은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지을 수 있으면 적어도 요 장소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 3종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 안 되는 요 장소 아파트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요 조합 개선 사업 지역은요 제2종 일반적으로 간주가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이라면 더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3종 일반적으로 간주가 딱 된다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2종 일반 주거가 원칙인데 수용 방식일 때 한해서 3종 일반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37번 문제 가십니다. 이건 역시 주택 재건축일 때 요 조합 설립을 위해서 분할 청구 문제가 한 문제가 도로 딱 나왔죠. 그래서 1번 질문 맞고요. 2번 질문은요. 분할되어 나갈 이 토지 면적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작다 할지라도 강제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할 수 없다. X네요. 자, 4번 가시면 분할 청구가 딱 되어지면 이 청구가 딱 되어진 이상 결정이 안 되어도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 등을 내어줄 수 있다. 4번 딱 나와 있고요. 5번 보시면 그 내용이 이어서 딱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잘 봐주세요. 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제4장 가르쳐 본 기회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